지난해 경기 고양에서 최근 인천 송도까지 무면허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들은 면허를 확인할 법적 책임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학교 주변으로 킥보드 배치를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2020년 초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가맹 사업에 뛰어든 A씨. 당시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은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아 뜨는 사업으로 불렸지만 이후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업체들은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야간 속도 제한 등 안전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는데 일부 업체는 이를 거부했고 얼마 안 가 협회도 탈퇴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면허 인증을 쏙 뺐더라고요.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A상 학교 앞에는 배치를 안 한다거나 그렇게 영업을 했었는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대놓고 학교 앞에 쫙 진열을 해서 하게끔 한다거나. 일부 업체의 이탈에 다른 업체들도 하나둘 안전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물거품이 돼버린 업계의 자정 노력.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A씨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안타깝죠. 그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사고가 나도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며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다까지지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건 파트너 대표님 혹은 본사조차도 없습니다. 그거를 모두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에 이용자 면허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플랫폼의 안전 책임 부재가 부른 참사입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명시하는 일명 PM-기본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관련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됐다 폐기된 가운데 최근 여야는 공동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유자전거 구독자가 되었다가 정기결제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팝업 창을 여러 개 띄어 이용자의 구독을 유도하는 업체 수법 때문이었는데요. 송채연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최근 계좌에서 매달 5,900원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공유자전거 구독료였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단 한 번 이용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구독이 돼 있던 겁니다.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월간 구독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어떤 절차를 밟고 하게 됐는지도 제가 명확히 모르는 상태였고 정기결제가 3개월이 되었더라고요. 팝업 창을 여러 개 띄워 이용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결제를 유도하고 약관이나 해지 버튼을 숨기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창이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취소하고 누르다 보니까 연간 구독권이 결제가 되었더라고요. 취소를 하려고 전화까지 했더니 한 번 이상 탑승을 하면 구독이 해제가 안 된다고.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유 모빌리티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올해 8월 7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이용료 환불 거부 사례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공백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공유 모빌리티는 운송업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로 분류돼 결제와 해지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표준 약관을 제정을 해서 널리 유통시키거나 또 이러한 결제 시의 사전 고지 의무 같은 것들을 충실히 하게끔 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유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상당수가 10대에 집중된 걸로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가 유행인 것도 안전사고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정상 신호로 주행하고 있는 승용차 앞으로 난데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이들이 지나갑니다. 킥보드에 타고 있던 2명은 승용차에 부딪히자 공중으로 튀어오르더니 땅에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10대 학생 2명이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경남 김해시의 한 사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 A군이 승용차와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200여 건 발생했는데 이 중 10대 청소년 사고는 920여 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100여 건 수준이었던 10대 자전거 사고는 지난해 1,500여 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PC 자전거 유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PM과 자전거 모두 청소년의 생활 속 교통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여전히 성인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당국과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청소년 교통안전 실태를 좀 점검하고 법과 제도 개선이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고효입니다. 길가에 놓인 공유 킥보드, 무분별한 주차 등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 끝에 점차 질서를 잡아가고 있죠. 하지만 사업 형태 면에선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소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공유 모빌리티 운영사 더 스윙이 지역 확장에 나서자 압박을 느끼고 협력사 계약을 맺은 공유 킥보드 운영자 A씨.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좋든 싫든 좀 가야지 내가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산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업체 측의 수익 설명을 듣고 새로운 지역에서 2억 5천만 원 남짓을 들여 영업을 시작했지만 크나큰 적자만 안게 됐다고 말합니다. 본사가 진행한 할인 행사의 부담을 협력사들이 과도하게 지면서 적자 폭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설명인데 가맹사가 아닌 협력사로 계약이 된 탓에 가맹사업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 비슷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는 주장입니다. 저도 물론 나쁜 생각도 했었지만 실제로 다른 어떤 점주님들은 한강을 걸어가면서 진짜 뛰어낼 생각도 많이 하셨다고. 가맹사업법상으론 수익 등에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광고나 판촉 행사도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A씨 등 일부 업주들은 업체의 영업 행태가 가맹사업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며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한 가지도 지금 빠지는 요건이 없어요. 다른 업체들은 다 가맹으로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익만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스윙 측에선 문제가 불거지기에 앞서 공정위에서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가맹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가맹사업법을 따를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쟁이 수년간 이어진 만큼 신사업을 위축시키고 영업상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사회적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스윙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가맹사업법 회피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소리입니다.